형님은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나도 이제 나한테 이제 오퍼가 들어왔고, 그치 2016년에 개원을 했지. 부장관. 사실 꾸역꾸역 버텼지.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기다렸지. 뭐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진짜 막 몇천만 원씩 그랬지. 경제적 자유도 누구나 다 꿈꾸는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 뭐 벌써 찍어. 근데 어디 갈 거야? 해산 먹지 뭐. 여기 근데 삼겹살집 많잖아. 네, 근데 여기 밑에 아. 먹을 만한 데가 있어가지고. 되게 많다. 결혼을 언제 하신 거예요? 저딱 30살에 했지, 30살. 2006년도에. 아니다. 2006년이 아니라 2009년. 2006년은 내가 이제 레지던트 시작이었고, 안과. 그러면은 처음에 입학을 하면 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과 2년, 문과 4년 이렇게 돼 있지. 예과 때는 의학 기초 말고 과학 기초 있잖아. 뭐 화학, 뭐 물리, 뭐 이런 거 다시 배우고 수학 이런 거, 생물. 이제 본과가 가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해부학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신체 관련된 정말로 의학. 예과 때는 보통 사실 많이 노리고, 왜냐면 이제 그게 졸업 성적이 안 들어가거든. 형님 재수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재수하죠. 현역으로 하셨고. 그럼. 그러면은 예과 들어간 게 20살 때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몇 학번이신가요? 9학번, 비둘기학번. 9학번은 기술기 학번이에요. 그때. 너무 옛날 얘기야, 사실. 이제 공부 진짜 빡세잖아요. 예과 2년, 본과 4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인턴. 인턴, 군대는 언제 가요? 근데는, 물론 이제 원하면 대학교 다니다가 갈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올 때는. 왜냐면 너무 가다가 공부하기도 힘들고, 보통은 뭐 졸업하고 나서 아니면 인턴 끝나고 하든지 이제 전문의 다 따고 하든지.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난 전문의 따고 왔지. 그러니까 공보위가 있고 공의관이 있거든. 공보위는 진짜로 시골에서 시골 보건소나 그런 데서 일하는 거거든. 엄청 편하고 사실 상대적으로. 군의관은 말 그대로 물론 상대적으로는 출퇴근하니까 다들 다 공보위 가고 싶어 했지. 나도 그랬고. 그래서 공고일을 가신 거예요? 군의관. 군의관들 사병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하는 거 없거든요.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3년이나 해야 되잖아요. 사실 진짜 짱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상대적인 부담감. 있잖아, 요즘에 주식이 없으면 상대적인 발달 어떻게 되지. 그거 항상 비교하니까 그 공보이들이랑 비교가 되는 거지. 몇 시간 일 안 하고 막. 어쨌든 군대는, 군의관은 어쨌든 군대나 군대. 출퇴근하고 이제 그런 게 편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갈 때가 또 안과가 군의관이 또 많이 뽑는 해였어. 그러면은 26살 넘어가면서 전문의가 되신 거예요? 아니, 30살에 전문의가 된 거지. 4년차 끝나고 전문의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의관 3년 하고, 그러니까 전문의는 이제 4년차 끝나고 나서 전문의가 되는 거지. 예과 2년, 본과 4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고시 보는 거고, 그래야지 의사가 되는 거고. 고시도 재수할 수가 있어요. 의사고시? 네. 떨어지면 재수해야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있어, 공부 안 해도. 가끔 있어. 형님 그 한 방에 되셨어요. 아이, 그거는 대부분 한 번. 그러면 그때가 26살이잖아요. 이제 26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공이 아니, 그냥 이제 일반이지, 일반. 일반. 인턴 1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 4년. 5년을 그러면은 일반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전공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전공이. 그래서 전공의를 하면서 전문의를 따고 이제 전문 시험 이제 패스해야 되고, 막 수련을 하고 나서. 군의관 갔다 와서 돌아오면 33이고 그렇죠. 그럼 그 시기에 김준현 선생님 그때 만난 거예요. 아, 김 선생님은 그때 나 1년차 때 교수셨는데, 그때 연수를 갔어. 그래서 나랑 같이 하진 않았어. 한양대병원이 이제 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나는 서울병원이었고, 형님은 이제 구리병원이 교수였는데, 1년차 때 내가 서울에서 일할 때 이제 연수를 갔지, 미국으로. 그래서 같이 일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연수 갔다 와서 이제 그만두시고, 그 군의관 갔다 와서 성범병원 스펠로 1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지. 그때 이제 형님이 갈 데 없으면 오라고 받아줘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자리 구하고 있었으니까. 개헌과로 나가려고 생각 중이셨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펠로우로 계속 있고, 뭐 대학에 있으면 이제 교수로 발령이 나면 이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와이프도 돈 벌라고 하고 그것도 있고. 교수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당연히 그것도 했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 그 생각은.
근데 뭐 자기가 어떤 걸 추구하냐 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원래는 뭐 교수도 하고 싶다는 생각 당연히 했으니까 이제 아무튼 마지막에 이제 와이프도 병원가 가는 게 어떠냐고 이제 그 얘기하면서 내가 뭐 골절 수술로 하겠다는 뭐 그 생각은 당연히 없었고 골절 수술은 사실 어쨌든 개원가도 많이 하니까 그것도 한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펠로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제 문제는 전공의 때 물론 많이 배우긴 하지만 술기나 수술이나 이런 게 갈수록 못해. 예를 들어서 안과도 백내장 수술이 기본 수술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 그러면 트레이닝을 어디서 해야겠어? 트레이닝 때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형님 그 연배만 해도 그런 게 잘 됐거든. 근데 이제 나 때만 해도 그게 이제 많이 줄었지. 그러니까 뭐 환자들도 막 교수만 찾고 또 그러니까 더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전공이 끝나고 나서 전임이라고 해서 펠로우십 1년이든 2년이든 뭐 3년이든 이제 그래서 더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공의는 아니니까 전문의 따고 이제 하는 거니까 환자들도 뭐 그래도 한번 좀 거부감이 덜하고 그래서 물론 더 배우는 것도 있고 당연히 교수님들한테 더 배우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많이 하지. 그럼 지금 더 심하게 되는 거지. 요즘에는 아예 못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근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생각 더 그래서 더 배워야지 계속. 그래 그때 이제 그때 들어왔지. 그때 2년 동안 하고 페이닥터 하시고 2년 동안 페이닥터 하고 그때 2016년에 개원을 했지. 형님은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나도 이제 나한테 이제 오퍼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나도 뭐 별 생각 없었는데 나는 이제 딴 데로 옮겨야 되나 막 이제 그 생각하고 사실 이제 페이선생님들이 어쨌든 이제 나중에 개원 생각 무조건 하잖아 특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굴절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백내장 수술도 많이 못했으니까 백내장 수술 해야겠다는 생각에 백내장 수술 좀 많이 하는 데를 알아보는 차에 이제 형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개원을 새로 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큰 도전이시잖아요. 같이 그때 약간 긴장하고 무섭고 이런 건 없었어요. 기다렸지. 어쨌든 나도 큰 돈이 들어가고 몇 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개원은 못하잖아. 나도 대출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아직도 남아있어. 개원하는데 얼마 들어요? 원래 이제 생돈 들어가면 진짜로 꽤 많이 들지. 근데 사실 다 그걸로 했어. 리스. 근데 리스를 많이 했어. 뭐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이 진짜 막 몇천만 원씩 그랬지. 그 리스 장비가. 리스 비용도 몇천만 원씩 내고 또 2, 3천 냈을걸? 그때 당시 10년 전이니까. 그건 어쨌든 다 형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었을 거예요. 아니 병원 통장에 나가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병원 통장이 막 엄청 이렇게 괜찮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당연히 그렇지. 내가 얘기하자면 이게 걱정되지. 우리 병원 근처에도 생겼다 없어졌다 막 계속 그러잖아. 똑같아. 이제 뭐 의원도 어쨌든 자영업자니까. 만약에 그때 잘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 안 됐으면 어디서 회의 또 하고 있겠지? 회의는 할 수는 있으니까 뭐 해야지 뭐. 그러니까 거의 인생 걸고 사는 모험 하신 거네. 내가 보기에는 엄청 사업 크게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당연히 이제 큰 돈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나도 몇 억을 대출을 해가지고 뭐 한 거니까 그게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왔어. 개원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직도 남아있어 사실. 그래, 형님이 이제 좀 벌린다라고 느낀 시기가 있어요. 그냥 2, 3년? 아니 3년, 4년 하고 나서 여기로 와서 더 그랬지. 여기로 와서 그래서 좀 더 잘 됐지. 여기 19 왔고 19, 20, 21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힘들었다가 백내장 엄청 잘 됐었잖아요. 노원 백내장 그때 보험도 지급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손해를 많이 보네요. 또 완전 적자였잖아. 우리는 이제 그나마 이제 굴절을 놓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사실 꾸역꾸역 버텼지. 이 매출 비중이 엄청 높았었으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게 뭐 1, 2천 드는 게 아니니까 고정비용이 사실 병원 고정비용이. 백내장이 대체 어떻게 막 왜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이 수술을 하나도 안 하게 되나요? 그 쓰레기 병원들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도 노안 백내장 많이 했으니까 욕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그 브로커 엄청 써가지고 금액을 다 올려놨잖아. 그러니까 브로커 단체 같은 거를 아예 써가지고 완전 다 데리고 오고 막 그러면서 브로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그거지. 환자 데리고 오는 거잖아. 데리고 오면 수술을 받아요. 수술을 받는 거지. 근데 그거 자체도 불법이야 어쨌든.
이제 의료법상 그것도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통상적인 어떤 금액대에서 경기장 수술 그 금액이 형성이 됐으면 당연히 뭐 보험사도 그렇게 뭐 말을 안 했겠지. 근데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그 당시 얼마짜리 수술이 제일 비쌌어요? 어떤 데는 진짜 뭐 1,500도 넘게 받는다고 했을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 몇 군데가 올라가면 당연히 거기에 다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너무 우후죽순 이제 그런 병원들이 다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금액 자체가 너무 올라갔고 말도 안 되는 막 상태에서도 막 수술을 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무조건 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이슈가 됐잖아. 그러니까 다들 혼자 헤쳐먹으려고. 아니 옛날에 라식라섹도 그렇잖아. 진짜로 사실 라식라섹도 어느 정도 금액대가 형성이 되다가 일본에서 완전 내쳐버렸잖아. 진짜 박리담회로. 물론 모든 의료 분야가 사실 우리나라 싼 편이긴 한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액이 낮아질수록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해도 뭐 남는 게 사실 실제로 많지는 않을 뿐더러 퀄리티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뭐 신경 쓰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저 이제 돈을 좀 벌었다라고 느낀 게 이제 개원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유지만 되면 약간씩은 올라가. 망하지만 않으면. 그럼 만약에 형님이 지금 태어나셨어요. 아들이에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외국으로 나갈 것 같아. 외국에서 대학 다닐 것 같아. 뭐 미국이든 미국이 제일 그거잖아. 공부는 열심히 했을 테니까. 의사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 했다면? 안 했다면 몰라. 내가 연구원 했을 수도 있고 사업해야 돈을 벌잖아. 사실. 근데 물론 이 사업도 이제 극과 극인데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 이제 돈 못 버는 사람. 근데 지금 똑같은 성격이면 그렇지 사업도 쉽진 않아. 지금 성격이 사업가들 보면 약간 내성적이긴 하니까 내가. 근데 아무튼 나는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게 기회적인 측면에서도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 지금은 그런 꿈 없으세요? 아니 근데 잠깐 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있지. 만약에 딱 시간을 멈춰서 딱 3년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럼 어떤 공부하고 싶어요? 너 의대 말고? 네, 요즘 주식 잘 하니까.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어. 가지고 계세요? 박탈감 느끼시거든요. 아니 내가 뭐 주식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보고 나도 포모를 느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 아닌가요? 공부의 기준이 뭐 조금씩 다른 거니까. 아직은 아니지. 아직은 아니지. 아직은 아니지. 강남에 있는 게 이쪽은 개서알구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 아니 물론 나도 그랬어. 꼭 안과뿐만 아니라 뭐 병원 크게 하고 막 이런 선배들 보면 막 이제 이랬다가 막상 이제 실조 운영해보고 나름 다 스트레스가 있고 겉은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건 있는데 뭐 이렇게 내실 뭐 이런 걸 들어봤을 때 과연 이게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 뭐 먹을래? 저는 괜찮습니다. 그 뭐냐 이거는 뭐 내용을 떠나서 나는 이제 어쨌든 계속 이제 형님이 좀 고생하시니까 이게 좀 미안하지. 꿈 없으세요? 뭐 몇 살에 아, 개인적인 거? 네, 은퇴를 하겠다. 뭐. 나? 당장이라도 은퇴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어. 노는 것보다도 난 그냥 좀 여행도 많이 가고 싶긴 해. 그게 커. 여행. 근데 은퇴는 사실 은퇴는 뭐 다들 꿈꾸는 거 아니야. 나도 부자가 되고 싶지. 그러니까 물론 기준이 다 다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의사들 막 나와가지고 뭐 어떤 의사들 막 잘난 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뭐 나는 사실 그건 나한테는 안 맞고 솔직히 내가 잘난 체하는 거 자체가 나도 내 성격이 좀 안 맞고 낯간지럽기도 하고 사실. 외롭진 않으세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나도 좀 가끔은 느끼는데 그걸 느끼기에는 아직은 얘가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들 서포트는 해줘야 되잖아. 왜냐면 이제 한번 우울해지면 이게 밑도 끝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제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너무 우울해지면 좋을 게 없겠더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워낙 나이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지금은 또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어떤 중년의 그런 나이는 아니고 그건 진짜로 50대 초중반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느끼지. 그게 없지 않아 있지. 그런 생각이 빠지면 확실히 좀
더 그러는 것 같아. 노력은 하는데 솔직히 왔다 갔다 하지. 아까 어깨 타타이로 왜 하고 싶으신데? 해야지. 나도 좀 몰라야지. 완전 가난했던 그거는 뭐 그냥 서민이었고 경제적 자유를 누구나 다 꿈꾸는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 은퇴를 위해서. 아, 굳이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약간의 내 자존심도 있고. 의사가 앞으로도 유망한가? 전자. 우리나라 특사.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이종목. 이정복. 종목이시다. 나 유튜버 싫어. 내가 강아지 보자. 반겨주는 게 걔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들어가면